그리고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Q&A를 누르셔갖고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크립트를 누르신 다음에 스타트 트랜스크립션을 누르시면은 제가 하는 말들이 자막으로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활용을 하셔갖고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막이 영어로 나온다고 하면은 한자랑 영어랑 써져 있는 아이콘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거 누르신 다음에 번역을 하시면 번역이래. 한국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 목소리가 한국어로 자막이 잘 돼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활용해서 학원 운영 전략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이 명칭을 쓰는데 저는 에듀러시 대표 주방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뭐 많이는 안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저랑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잠깐 제가 요새 이제 학원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에듀러시라는 회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교육 쪽도 하면서 하는데 저는 현재 이제 2021년부터 오늘 배움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운영을 했던 건 되게 간단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디지털 격차가 생기는 거를 보다가 보니까 잠시만요. 디지털 격차가 생기는 걸 보다가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신청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이런 격차 해소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사회적 기업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교육 쪽으로 했었으니까 하면서 이제 오늘 배움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말 그 연령 간의 격차 그것만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주변에 계신 40대, 50대 많은 대표님들이 무슨 소리냐, 나도 디지털 격차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좀 알려줘라 해서 이제 지금은 뭐 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뭐 일반 기관들 이런 곳에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메타버스라는 지금은 좀 뜸하긴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거를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도 하면서 카카오에다 글도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 선생님이 먼저 배우는 챗GPT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또, 네,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책을 한 권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좀 마음이 맞고 그동안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던 분들하고 디지털 융합지식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거기 이사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뭐 저희 뭐 리드앤키즈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리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마인드 플레이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끔 이제 가끔 이제 오랜만에 원장님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대표님 학원을 그만하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요새 뭐 애들도 줄어들고 하는데 되게 빨리 바꾸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 2012년도에 영어 학원을 시작을 했을 때도 책을 가지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그게 신기했었던 거긴 한데, 2012년도에 영어 학원을 할 때도 책을 거의 뭐 갖고 하진 않았습니다. 책이라고 있어봤자, 이제 영어 원서들, 그거를 가지고 있어 했었었고, 저는 이제 디지털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디지털을 활용을 해야지 제가 할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로 채점을 하고 종이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채점도 해줘야 되지, 거기다 막 글도 써줘야 되지, 뭐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최소한 채점은 자동으로 해주고 틀린 것도 얘가 알아서 봐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디지털을 활용을 했었고 그러다가 근데 애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나의 공간에다가 애들을 넣고 거기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요새는 이제 LMS라고 하는데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막 찾다가 구글을 찾았었고, 그러면서 구글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서로 하려고 하면은 직접 또 찾아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뭔가 직접 얼굴을 안 봐도 선생님들하고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또 있을까 하다 보니까 뭐 협업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잠시만요. 협업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네, 생산성에 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찾게 됐고, 그런 게 이제 2000 학원을 끝나면서부터도 이어져서 와서 이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것도 뭐 기술이 아니라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다행히 저는 뭐 그 전에 뭐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가상의 공간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었고,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면서도 그 전에 했었던 다양한 이런 경험들이 이어져서 이제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기관들하고 협업을 했었었고요, 그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타버스라는 걸 되게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몇몇 원장님들이 저한테 이제 메타버스가 뭐냐, 메타버스로 학원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뭐 해드린 원장님들도 계시고, 네, 해드린 원장님도 계시고, 잠시만요. 계속 못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렇게 해드린 원장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또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왔죠.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가상의 공간이어서 저는 만약에 이게 조금,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요새 온라인 영어학원 많잖아요. 온라인 영어학원도 많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 메타버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부방이 이제 집에다가 사업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사업자를 내고 애들이랑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오프라인도 하면 좋긴 하고요.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요. 이런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것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쉽게도 현재 실행을 옮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아바타로 들어와 갖고 오프라인이랑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은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 대상으로 이제 영어는 아니고요. 한국어 가르쳐 주는 이런 가상의 커뮤니티, 가상의 한국, 네, 이거를 만들어 갖고 하고 있고요. 현재 한 6, 7명 정도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이 신청을 해줘서 한 20명 정도 채운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사례를 필요하시면은 원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공유를 드릴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한번 이 가상 공간에서 한국, 이게 저희가 이제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이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네, 시간을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랭귀지 스쿨, 지금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애들이 아바타로 들어와 갖고 거기서 뭐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수업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주이즈라는 URL 탄축 서비스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노잇이라고 해갖고 디지털 런칭하는 플랫폼인데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이겁니다. 생성형 AI가 뭔지, 그리고 영어 학원 운영이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제가 사실은 영어 학원을 지금 안 한 지가 5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영어 학원을 할 때는 제가 그 당사자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삼자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제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어 학원을 안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물론 이제 영어 학원들에 계속 공급을 하면서 저도 맨날 이제 리서치를 합니다. 맘카페 들어가 갖고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뭐 학관로도 요새 가끔씩 들어가 갖고 요새는 어떤 프랜차이즈를 많이 활용을 하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5년 전과 지금의 그 영어 학원 프랜차이즈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바뀐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막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계속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그래서 조금 저는 오늘은 좀 삼자의 시각에서 제가 보면서 왜 저렇게 운영을 하지? 그리고 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다들 사업을 하시지만 사업을 이제 여러 개를 하면서
제가 영어 학원만 만든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계속 에듀테크 쪽에 있어요. 에듀테크 쪽에 있다 보니까 뭐 공교육에서도 있고, 아니, 공교육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사교육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뭐 성인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냥 이런 어떤 플랫폼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이렇게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강의를 갖다가 만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 강의를 갔는데 뭐 거기에서 저 영어 학원을 하는데 뭐 대표님이 하셨던 영어 그게 궁금합니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뭐 저한테 막 하소연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서 들었던 것들을 좀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서 질의응답 좀 받고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장 오늘부터 활용하실 수 있게 예,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오늘 웨비나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2016년도에 인공지능을 처음 접했죠. 그전에도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긴 했지만 인공지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 게 이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지고 다 이겼죠. 한 번 이기고 다 졌죠. 한 번 이기고 다 졌고 이세돌 구단이 손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알파고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세돌 구단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알파고를 이긴 인간으로 기록이 됐죠. 그때 커제였나? 자기는 알파고랑 하면 이길 거다 해갖고 이세돌 구단이랑 하고 난 다음에 커제랑 했었었는데 다 졌죠. 다 졌었고 유일하게 이긴 인간이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막 신의 한 수 이러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기사로도 나오고 뭐 패러디도 나오고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 신의 한 수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신의 한 수를 제가 알기로는 이 알파고가 정말 수많은 바둑 기사들하고 대국을 하면서 학습을 했던 거예요. 학습을 했었던 건데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알파고한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바둑돌을 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놔야 되는 공간에다가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왜 저기다 놓지? 하는 공간에다가 놨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알파고가 세수 정도 더 주다가 그냥 패배를 선언했었었는데 이 당시 인공지능은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해갖고 그냥 말이 좋아서 강화학습이고 좀 이거를 안 좋게 말하면은 이제 주입식 교육이죠. 그래서 인간이 야 너는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해라 하고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이 당시에 알파고, 그래서 지금의 테슬라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강화학습입니다. 딱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 얘가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하는 거. 근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우리는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실제로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먼 발치에서 저게 인공지능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하던 시대가 불과 2016년도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10월 달에 오픈 AI가 챗 GPT를 이제 대중에게 내놨죠. 그러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직접 만져보고 활용할 수 있는 협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끼리만 서로 협업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막 저는 선생님들하고 얼굴을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만든 것들을 공유를 하려고 이런 협업 툴을 많이 배웠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사람과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챗GPT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이 오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왔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람들이 협업하는 시대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업계 선두주자는 구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뭐 구글 개발자가 이제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물어보니까 얘가 죽는 게 두렵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 잘렸죠, 구글에서. 그러니까 야 뭔가 있나 보다. 얘 진짜 뭔가 어? 뭐 스카이넷이라도 개발하나 보다. 막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그냥 체험할 수 있게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저기에 들어가면은 막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음악 연주도 같이 해주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 안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선두주자는 구글이었었는데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챗GPT가 나오면서 빠른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게 5월 달에 지금 더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이제 5월 달이고 그래서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13개의 유니콘 기업인데, 유니콘 기업이 뭐냐면은 기업 가치가 1조가 되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뭐 매출이 1조는 아니지만 기업 가치,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1조가 되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배민, 토스, 배민이 이제 독일 회사죠. 뭐 토스, 야놀자,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기업 가치가 1조가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기존에는 기업 가치 1조가 되는데 평균 한 7년 정도 걸렸대요. 근데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하는 이 회사들은 평균 3.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요새 아마 야놀자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야놀자나 여기어때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갖고 막 거의 모텔 예약하는 앱이라고 인식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뭐 해외여행부터 시작해갖고 뭐 펜션도 예약하고 뭐 에버랜드 예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약할 수 있는 게 바로 야놀자입니다. 근데 이 야놀자도 14년 만에 유니콘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네, 정말 어렵고 힘든 건데, 어, 잠시만요. 네, 한 분이 계속 못 들어오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힘든 겁니다. 힘든 건데, 인공지능 회사들은 이거를 3.6년 만에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챗GPT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오픈 AI에 이제 MS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해갖고, 지금 그 자기네들의 엣지라는 그 웹브라우저에다가 탑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빙이라는 거, 네, 빙이라는 걸, 빙챗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었고, 구글도 이제 구글 바드라는 거를 이번에 오픈을 해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라마라는 거를 아예 그냥 무료로 풀어버렸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 SK, 그리고 KT 뭐 이런 기업들이 이거를 활용을 해갖고 지금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워낙 해외 업체들이, 거대하고, 심지어는 구글 같은 경우는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를 거기다 추가를 했죠. 그러면서, 네, 한국어 시장을 정말, 어, 잘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리튼이라는 기업이 이제 150억 원 투자를 유치했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네들이 인공지능을 만든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와서 이 리튼이라는 플랫폼에 맞게 이제 조금 수정을 해갖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네, 그리고 엔스로픽이라고 해갖고 요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챗GPT를 만들었던 연구원들, 핵심 연구원들이 나와갖고 차린 회사라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현재 뭐 차이는 많이 나긴 하지만 현재 이 생성형 AI 업계에서는 두 번째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업체 역시 구글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20% 갖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SK에서도 1,800억 원을 전략적인 투자를 해갖고 이제 단순히 투자뿐만이 아니라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생성형 AI 기업들이 정말, 네, 현재 모든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월 수백 개의 AI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새로운 AI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기 이제 대기업들이 만들어 놨던 뭐 구글의 바드라든지 아니면은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라마 아니면은 클로드, 엔스로피, 이 회사들이 만든 거를 가지고서 이제 좀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저작을 하는 거죠. 2차 제작을 해갖고 만드는 건데, 정말로 이제 매월 수백 개 AI가 탄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냥 뭐 인공지능이니까 뭐 글 요약해주고 뭐 아니면은 뭐 내 업무 도와주고 이 정도만 해주는 거냐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학 공부도 사실은 지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엄청 크게, 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게 뭐 아마 초기라서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썸네일을 보고서 약간 이제 좀 재밌었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뭐 이 인공지능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했던 게 뭐 영어학원 망한다 뭐 한다 이건데, 사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영어학원이 망하는 거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영어학원이 망하지 기술 때문에 영어학원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렇게 목으로 하니까, 예, 95만 명이나 보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와갖고 이제 하시기도 하셨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챗GPT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아니, 그러니까 어학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뭐 중국어, 일본어, 뭐 다양한 것들을 다 뜨는데, 어, 어, 그러면은 챗GPT가 정말 좋잖아요.
영어학원 다 망하면은 사교육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공교육에서 이거를 활용하지 않을까?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왜 그러면 공교육에서 이걸 활용 안 하지? 왜 이거를 가지고서 애들한테 안 하지? 그럼 영어학원 갈 필요 없이 모두가 교육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교육격차 해소로 가긴 할 겁니다만, 왜 그러면 이걸 사용하지 않나? 바로 인공지능은,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는 만 18세 미만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3세에서 18세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초딩은 사용을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오늘 하고, 아니 기존에 뭐 보셨어, 이거를 애들한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활용을 해갖고 뭔가 한다고 하면 좀 광고 효과도 좋고 하잖아요. 근데 예, 결국에는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애들한테 좀 잔인한 장면이나 애들이 볼 장면 아닌 것들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손으로 눈 가려주고 이거 봐도 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챗GPT는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원하는 건 다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애들의 상상력을 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알면 안 되는 것까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건 되게 부적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꼭 부적절한 것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런 걸 활용을 하다 보면은 굳이 왜 학원을 다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회화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시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궁금증이 많은 학부모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저기 학원을 다니니까 챗GPT를 한다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뭐 찾아보겠죠. 찾아보다 보니까 저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 이거 우리 애가 학원에서 했다는 거랑 똑같네. 그러면은 이거 집에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챗GPT를 활용을 해갖고 막 영어 프로그램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교육박람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영어 챗GPT를 활용한 초등학교 영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챗GPT를 가져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보여지는 디자인이나 외관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이 안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프랜차이즈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것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요. 네. 영어 학원 왜 가요? 하면서 우리의 라이벌이에요. 영어 학원의 라이벌이 챗GPT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을 그냥 학생들하고도 하고 뭐, 네, 엄마들한테도 알려주고 막 이래버리면은 사실은 내가 내 살을 깎아먹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뭔가 홍보 효과가 나오고 지금 당장은 이거를 가지고서 막 뭔가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영어 학원, 뭐 우리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논리를 해줄 수 있는 영어 학원, 아마 그런 걸로 세미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지금 당장은 세미나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세미나 하실 때 돈 내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는 우리 엄마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아이들하고도 사용하고 그냥 막 다 보여주면 사용한다? 그러면은 네, 미래를 장담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이거는 학원, 교사, 선생님, 관리자 용도로 사용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라도 제가 요즘 저희 애 바이올린 학원을 보내거든요. 바이올린 학원 보내도 되게 비싸요. 저 클래식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진짜 인공지능이 생성형 AI가 만약에 선생님이 그 학원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생성형 AI가 막 음악을 듣고 틀린 부분 잡아주면서 막 하는 것들을 우리 애랑 같이 했다? 그럼 저는 그걸 찾아서 집에서 시킬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요새 또 경기도 안 좋아갖고 아마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 마인드맵 그려주는 인공지능에 2주 동안 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수업 계획안을 짜달라고 한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그냥 입력을 하니까 정말로 뭐 동사 역할 형식 그래갖고 동사의 종류, 능동태 동사, 수동태 동사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계획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 동사의 종류 중에서 동사의 분류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네? 그럼 저기를 딱 클릭을 하면은 누구나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채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저 주소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저게
중국 애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뭐 중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 챗GPT를 활용을 해갖고 만든 겁니다. 챗GPT를 활용을 해서 만든 거고요. 자,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번역이 된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굳이 제가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한번 그 화면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트랜스스크립트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트랜스스크립트 그거 거기를 누르신 다음에 잠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에 트랜스스크립트라고 있잖아요. 요게 이걸 누르시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자막으로 쭉 나오잖아요. 자막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스크립에서 이번에는 한번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꿔볼게요. 영어로 바꾸고 그다음 트랜스레이트를 누르면 자막이 다 영어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 번역이 되는 거죠. 통역은 아니죠. 왜냐면 누가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 번역이 되는 거고요. 뭐 이거를 제가 일본어는 모르지만 일본어로 바꾼다. 그러면 일본어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됩니다. 다시 이제 한국어로 좀 바꿀게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으면은 채팅창에다가 해봤어요라고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렇게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갖고 우리가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영어 학원에서 이거 보여준다고 하면 누가 영어 학원 다니고 싶겠어요. 아, 그냥 인공지능이나 배워갖고 애들한테 그걸로 시키면 되겠다. 예,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갖고 막 보여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LLM이라고 해요.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예전에 막 코딩 했잖아요. 코딩 했었었는데, 예전에는 코딩이 뭐냐면 그거예요. 나하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얘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 말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코딩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갖고 돌려서 얘한테 이제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중간에 한마디로 말해서 코딩이라는 통역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을 컴퓨터에게 말을 했을 때 얘가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코딩이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딩이 필요 없이 컴퓨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I,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고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 같은 거,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거 혹시 뭐 심심이 같은 거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은 예전에는 얘는 이제 지도학습, 강학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입식 학습이에요. 가르쳐 주는 것만 아는 거.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생성형 AI는 비지도 학습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가는 안 내보냈지만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얘가 3억 개의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한국어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문서만 준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지가 스스로 학습을 해갖고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언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은 미국 변호사 시험도 100명 중에 10등 정도로 통과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그거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주고서 네가 알아서 한번 이해를 해봐. 라고 하니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였었어요. 만약에 고양이를 얘한테 찾으라고 해요. 그럼 고양이가 다리가 4개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양이 다리가 3개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고양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고양이는 다리가 4개인데 얘는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리가 3개예요. 그러면은 몰랐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문장 단위로만 이해를 했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약간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처럼 만약에 구글 번역기에다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써요, 한국어로. 그러면은 주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밥을 먹었다 해서 야 네가 밥을 먹었다, 내가 밥을 먹었다 이게 안 나올 수 있지만 나를 빼고 그냥 밥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구글 번역기나 아니면은 여기 파파고 같은 경우는 그냥 eat rice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 챗GPT 이런 생성형 AI 그리고 뭐 여기는 소개를 안 드렸지만 이와 비슷한 AI를 활용하는 디벨이라는 번역기를 사용을 하면 앞에 주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구글 번역기는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문법 배우면은 막 문장 막 해석하다가 문장 막 이렇게 분석하다가 위에 무슨 내용인지 까먹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 독서를 시키는 거기도 한데
약간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번역기 같은 거는. 기존에 걔네 거기도 뭐 신경망 인공지능이라고 하긴 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문장 단위로만 막 번역을 하다 보니까 위에 무슨 말하는지 몰라갖고 이게 문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챗GPT 같은 경우는 문맥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기억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력. 그래갖고 기존의 AI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샤라다가 야, 나 오늘 학원 원장님들하고 같이 인공지능 웨비나 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친구가 그래? 어땠어? 야, 근데 거기 원장님들이 되게 열정적이었었어. 그러면은 거기 원장님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은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뭐 미용실 원장인지 병원장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챗GPT는 거기 원장님, 근데 그 전에 학원 원장님이라고 제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정말로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긴 했었어요. 이건 뭐 당장 뭐 영어학원이랑 관련이 없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오디오 펜이라고 이게 뭐냐면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원장님들도 막 하시다가 생각나거나 뭐 필요한 거,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거 있으면 종이에다 적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실 거예요. 입력을 하실 건데 짧게는 그런데 입력을 하시겠죠. 근데 막 긴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학원 애들이랑 뭐 수업을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근데 이거를 적으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대고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 내 목소리를 다 받아 적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네이버 클로버 노트라는 게 있긴 합니다. 3시간 동안 받아 적어줘요.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요, 챗GPT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핸드폰을 들고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요. 막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료를 딱 누르면은, 녹음 종료를 딱 누르면은 챗GPT가 그거를 분석을 해갖고 하나의 메모로 요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려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코딩도 많이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기자가 되게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는 제가 해서 하도 좋아서, 이 프로그램 하도 좋아서 제가 직접 막 트위터로 메시지 보내갖고 만나봤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개발했냐? 하니까 버블이라는 노코드 툴을 활용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1년 6개월 배웠대요. 1년 6개월 배워갖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3월 26일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금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MAU가 뭐냐면은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갖고 한 달 동안 활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원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이 앱을 실행을 시켜서 활용한 사람인데, 그게 5월 기준으로 2만 5천 명이었었어요. 5월 기준으로 2만 5천 명이었었고 매출만 해도 8억 5천 원 정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에서. 야, 너 코딩 할 줄 알아?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자기 코딩 못한대요. 그래서 야, 너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는데 대부분 챗GPT한테 물어봐갖고 혼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모르면 챗GPT한테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제가 코딩 학원을 다녀요. 코딩 학원을 해요. 코딩 학원을 하는데 제가 이 사례를 가르쳐 주면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 사례를 가르쳐 주면은 그래? 야, 학원비 필요 없이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학원 그만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좋은 거를 물론 뭐 같은 원장님들끼리 공유하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학생들한테 사용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지금 사용하시려고 했었던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거는 빨리 그만하셔라. 왜냐면은 아들은 의외로 똑똑합니다. 의외로가 아니라 똑똑하세요. 똑똑하셔갖고 금방 찾아냅니다. 금방 찾아내기 때문에 챗GPT를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성화재에서 만든 TV 광고인데요. 요새는 보니까 텍스트 하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언제 보험을 떠올릴까? 아플 때, 힘들 때, 걱정될 때. 삼성생명은 바꾸고 싶었습니다. 좋을 때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 당신을 더 건강하게 하는 소식, 노후를 더 풍요롭게 하는 소식, 걱정 없이 즐기며 살 수 있게 하는 소식.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나오는 사람들 다 인공지능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딱 2개만 사람이에요. 하나는 목소리냐. 옛날에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목소리를 구분을 했냐면은, 지금도 저도 막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뭐 침 생기는 소리도 나고 아니면 뭐 쩝쩝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인공지능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요새는 기술이 발전이 돼갖고 그것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는 한 문장에서 인토네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막 삼성생명 막 이러면서 약간 생자가 좀 올라갔잖아요, 톤이. 근데 그게 정말로 뭐 이거 제작한 사람이 진짜 막 글자 한 개씩 막 이렇게 해갖고 한 거 아닌 이상은 예, 이거는 성우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만들어 봤어요. 제가 아는 대표님 걸 하나 만들어 줬는데 뭐 되게 열심히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었습니다. 악보가 중요한 뮤지션들은 언제 종이 악보가 불편하다고 느낄까? 유저들의 구성에 따라 조를 바꿔야 할 때, 주 상황에 따라 악보를 수정해야 할 때, 주중 메모를 하고 싶을 때, 중 전달된 의견을 악보에 함께 기록할 때, 탭은 바꾸고 싶었습니다. 시간 커뮤니케이션과 사용자 중심으로 수정된 악보도 동시에 같이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악보를 태블릿에 넣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악보 메모 공유, 조변환, 악보 넘김과 공유를 간편하게 털 악보계의 혁명, 악보의 카톡 뮤직 탭. 제가 이거는 전부 다 AI로 만들었어요. 목소리도 인공지능 아니고 그냥 TTS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전부 뭐 사진, 영상, 뭐 음악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만드는데 들은 비용이 6,400원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달용이에요. 한 달용. 제가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을 해갖고 이제 보시면은 8달러, 24달러, 48달러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비싼 것도 있긴 한데 8달러는 한 달에 이미지를 200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보니까 200개보다 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4달러짜리를 무제한으로 이미지 생성할 수 있는 거를 해서 24달러짜리 그리고 캔바라고 해갖고 이렇게 캔버스나 아니면 망고보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들이 기가하는 회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샷과 일러스트를 몰라도 누구나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회사고 연매출이 1조인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뭐 파워포인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지금 이 PPT도 지금 캔바로 만들었고요. 뭐 인공지능도 이 안에서 그림도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영상도 가져올 수 있고 영상 편집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네, 별걸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명이 사용하는데 16만 6천 원이에요. 1년에.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6명으로 가면 가격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사람들 모집하려고 하는 건데 5명이 16만 6천 원이고 그리고 이거를 12개월로 나면 14,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5명이니까 만약에 뭐 아는 원장님들이랑 같이 폼파이를 해갖고 이제 하면 가격이 더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46,400원으로 아까 같은 걸 만드는 거고 그러면은 학원 영상 제작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진짜 나중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 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랑 활용 못 하겠지만 애들이 만든 거를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갖고 학교 무슨 전시하듯이 애들이 만든 뭐 영어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런 AI로 활용을 해갖고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줘갖고 애들한테 막 주고 엄마들한테 주고 하면은 뭐 대형 어학원이나 아니면 좀 학생들 많은 학원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한 3개 정도만 만들다 보면은 근데 10분이 안 걸릴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갖고 이제 애들이랑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영어 학원 운영이 현재 뭐가 문제가 있냐고 많은 것들을 쓰진 않았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생성형 AI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급하다 보니까 그게 더 목적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저도 학원을 할 때 사실 이것 때문에 디지털을 계속 많이 찾았던 건데 수업 준비하고 그리고 물론 뭐 프랜차이즈가 주는 거나 어디가 주는 거를 가져다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걸로는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 거기에 다 알맞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걔네들을 위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근데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보니까 뭐 프랜차이즈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근데 좀 쉽게 하려고 하면 프랜차이즈를 활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거죠. 프랜차이즈를 활용해서 좋은 거를 아니면 좋은 것들을 받던 아니면 계속 꾸준하게 매달 뭔가를 공급을 받던 거는 바로 원장 유무의 차이죠. 저 실은 학원을 그만둘 때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선생님 한 명을 쓰고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역할을 하고 그래도 어느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과연 고열 선생님이 과연 나만큼의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나만큼의 열정으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줄까라는 거에 의문점이 좀 가졌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학생들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지금 그래도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을 때 넘겨버리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애들이랑 간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 원장의 유무 차이는 정말 크죠. 원장님이 있었을 때와 원장님이 없었을 때 차이는 큰데 인공지능의 장점은 그거죠. 내가 뭘 시켜도 간에 얘는 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기 힘든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리딩 퀴즈도 하니까 이제 본사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야, 우리 책 없는 거 이걸로 퀴즈 생성해서 넣어버릴까? 왜냐면은 뭐 퀴즈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 어차피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 예를 들면 제가 해리포터 1권에 대해서 퀴즈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 퀴즈를 생성을 해줘요. 근데 막 2권, 3권, 4권 막 짬뽕이 돼갖고 퀴즈가 나오더라고요. 없는 내용을 가져다가 써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을 아직까지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진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챗GPT가 아니고 챗GPT가 아니지만 저희는 인공지능 활용하는 거에서 막 포장을 해갖고 뭔가 둔갑을 해갖고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울산에 가갖고 전시회를 하면서 챗GPT를 가져다가 애들이랑 그걸 했었어요. 절대로 답을 알려주지 않는 챗봇을 만들어갖고 제가 챗GPT를 활용을 해갖고 함의를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이제 몰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 한 것 같아요. 2~3시간 했는데 그 시간 사용했을 때 비용이 21달러가 나왔습니다. 21달러? 되게 적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3시간이라고 쳐도 3시간에 21달러 지금 환율 올라서 한 35,000원 정도 하는데 3시간에 35,0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3시간 35,000원이면 인건비보단 싸지만 사람이 인건비보다 싸지만 정말 많이 비용이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아직은 힘들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 학습 자료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그 비드라이브에 있는 파닉스 1.3 책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얘한테 명령을 해요. 이따 한번 같이 해볼 건데 PDF를 읽고 PDF 수준에 있는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어 문법 퀴즈를 5차시 분량으로 만들어주고 각 차시마다 10개를 해줘라. 그러면은 얘가 그 PDF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퀴즈를 이렇게 문법 퀴즈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요. 지금 뭐 학원 컴퓨터나 아니면 학원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썼던 북리포트 같은 거 좀 문법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 북리포트 같은 게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채팅창에다가 텍스트 파일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문법 퀴즈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 우리 애가 피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저는 퀴즈가 아니라 뭔가 재미있게 해주고 싶어요. 뭔가 재미있게 얘한테 이제 비동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방금 이제 그 책 수준을 알려줬으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빈칸 넣기 소설을 동화책을 만들어 주는데 근데 이거 너무 막 창의적이면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설공주와 비슷하게 만들어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타임 하면서 가 아니라 랠리네요. 랠리로 해갖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비동사 문제집이 나오죠. 저렇게 비동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지도 나오고 이제 답도 같이 나오죠. 답도 밑에 하면 이제 답까지 같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복사에다가 붙여넣기를 해갖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이게 플랫폼은 얘가 나와주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얘를 붙여넣기 하는 것은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즉 뭐 MS 워드가 될 수도 있고 한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채점이 필요하긴 하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나중에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당장 수업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뭐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을 하고 뭐 선생님 업무 효율을 더하면서 뭐 시간과 노력 절약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은 필요하진 않으시니까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하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건데 저작권을 지금 사실은 뭐 소설가나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런 회사와 싸우고 있죠. 그래서
1차 저작권이라고 해서 이걸 저작권이라는 건 결국 이제 만든 사람이 1차 저작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은 2차 저작권자를 하는 건데 이거를 1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하면 사실 이건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라서 이거를 가지고 현재로서는 뭔가를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다양한 뭐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 거고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영어 원서 워크시트를 판매를 하는데 그 워크시트가 원작자하고 원작 출판사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다? 그럼 사실은 그거는 불법이죠. 그걸 갖다가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공지능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했는데 누가 이거를 뺏겨갔다. 저거 내 거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왜냐면은 일단 저 전체적인 저작권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같이 백설공주를 근데 사실 백설공주 저작권이 없죠. 네. 백설공주는 저작권이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가 저작권이 있다. 근데 백설공주를 저렇게 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근데 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있어요. 저작권도 70%인가 80%, 뭐 몇 퍼센트 이상이면은 예,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거를 뭐 사용을 하시는데 가지고서 막 혹은 이걸 갖고 뭔가를 하겠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학원에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뭐 당장은 모르죠. 하지만 나중에 뭐든지 그래요. 저작권은 좀 안 건드려요, 절대. 왜냐면 내가 저기 저작권으로 뭔가를 고발을 해갖고, 저작권 갖고 뭔가를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저기다 해갖고 해봤자 뭐 위자료를 받든 뭘 하든 간에 뭐 조금이 안 되는데. 근데 거기가 커지고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그때 저작권을 가지고서 이제 고를 하죠. 왜냐면 그때는 가질 거 아니니까. 자, 이런 것들 꼭 활용을 하시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먼저.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거 돼요? 저런 거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셔야 됩니다. 되고 아니면 말로 하고요. 그냥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어느 학원에서 이런 걸 한다는데 가요? 아니면은 어느 학원에서 이런 걸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근데 일단 1분만 기다리고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봐야지 돼요. 해봐야지.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챗GPT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챗GPT를 제가 오늘 안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은 챗GPT는 일단 유료로 하신 분은 뭐 계속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무료이신 분들은 사용하다가 걸려요. 저기 뭐야 리밋이 걸려요. 리밋이 걸리기 때문에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하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요거를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올 건데 가장 쉬운 거는 컨티뉴 위드 구글로 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컨티뉴 위드 구글로 하셔갖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하신 분은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채팅창에다가 하셨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를 들어가시면은 포가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다양히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이제 무료고요. 물론 여기 유료가 있습니다. 유료가 있긴 하지만 유료는 안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모두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핸드폰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핸드폰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핸드폰에서 사용했던 게 바로 여기랑 당연히 연동이 되겠죠. 연동이 되고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챗봇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뭐가 있을까? 여기 잉글리시 에디터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문법을 고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써놓은 거 여기. 자, 할게요. 얘는 에디팅이니까 이제 문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수정이네요. 자,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더 좋은 거는 여기 이렇게 새로운 채팅을 만들어 갖고 내가 여기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를 만들어 놨냐면은, 통역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다 얘한테 명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문법 교정입니다. 그리고 인지 전개 너의 뭐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채찌PT랑 대화할 때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대화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야, 뭐 해줘, 뭐 해줘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얘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는 영어 문법 교장 선생님이고 학생들이 자서 문제 보고 돼서 너는 이거의 목표다 하고 알겠니? 사실은 챗 GPT-4 그러니까 유료 버전에서는 저 알겠니를 안 해도 얘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려요. 내가 뭔가를 줄 때까지. 근데 3.5는 알겠니 안 하면 지가 또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자 했죠.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 왼쪽에 이렇게 예전에는 포가 이게 안 생겼는데 지금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그럼 채팅방이 생기면 뭐가 좋냐? 앞으로 얘한테는요 무조건 얘한테는 그냥 주기만 되는 거예요. 문법 틀린 첨삭하고 싶은 것들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준 거 스쿠버 드라이버 픽스 쉽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줘볼게요. 첨삭을 해줬어요. 첨삭을 해줬는데 제가 또 얘한테 뭐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이거 아인물 마스크를 써볼게요. 얘한테는 이제 더 이상 뭔가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한테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돼요. 아니 명령이래. 그냥 문장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얘한테 야 이거 문법 수정해줘 뭐 해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딴 거 뭐 하다가 뭐 다른 챗봇이랑 또 뭐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거 하다가 얘한테 들어와 갖고 하는 거고 핸드폰으로 들어와 갖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공유 드려볼게요.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를 하냐? 자, 하지 말고 여기 클로드 인스턴트 100K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파일 눌러갖고 뭐냐면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문서를 읽고 번역을 해주고 있죠. 제가 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영어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국어인데 보시면 번역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 PDF 파일을 제가 근데 이거를 왜 알려드렸냐?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글을 썼어요. 글을 컴퓨터 있으신 분들 앞으로 글을 컴퓨터로 쓰게 하면 좋겠죠. 컴퓨터로 글을 썼어요. 첨삭을 해요. 뭔가를 해줘야 돼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 것도 있고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로 학생의 거를 첨부를 해서 할 수가 있겠죠. 뭔가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갖고 자, 틀린 하면 를 해서 틀린 라고 한번 해볼게요. 설명도 좀 필요하겠죠. 왜냐면 네가 이걸 왜 해야 돼? 요즘 애들은 또 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더라고요. 조금 이해를 했네요. 다시 나올 때는 해줘야 되는데 이게 3.5는 약간 두 번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학생이 틀린 거 외 문법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뭐 문장만 나오면은 이제 답도 알려달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워크시트를 만들고 학생들 거 채점을 하고 그리고 학생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고 추가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언젠가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시간만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시간이 허락을 해주진 않아갖고 못하고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해갖고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PDF 파일을 갖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뭔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리드라이브를 사용을 할 때 정도 그래서 자, 이거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쉽게 영어로 예를 들면 저 이제 리드라이브를 했었다. 그래갖고 20개를 그러니까 읽고 나서구나. 예. 다시 해야겠다.
리딩 컴프레hen션이 아니라 그냥 네, 제가 갑자기 하려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리딩 컴프레hen션이라고 하면은 읽기 나오는 게 맞을 텐데 잠시만요. 오랜만에 또 퀴즈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딩 위에 본문 나오고 밑에 한 3문 나오게 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되지? 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파트 7 같이. 좀 시간이 걸린데. 네. 할게요. 다시 원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영어 독해라고 하니까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을 활용을 해갖고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해서 워크시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거 해주는 거, 사실은 저는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은 첨삭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첨삭에서 틀릴 수 있다고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틀린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다른 학원 원장님들한테도 들어봤을 때 틀렸다는 부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네. 오늘 웨비나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걸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안 사용하시면은, 그리고 폰은 어차피 무료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세요. 핸드폰 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컴퓨터로도 사용하시고, 수업 시간에도 사용해 보시고, 네. 사실 이제 막히는 거 있잖아요. 막히는 거. 그럴 때 이제 핸드폰으로 빨리 이제 한번 찾아보실 때 사용을 하신다든지, 네. 그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월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좀 있으면은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하니까 학원들이 뭐 많이 생기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냥, 뭐랄까, 너무 휩쓸리지만 않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한 휩쓸리는 거는 너무 막 트렌드에 뭐 어디가 좋다고 하니까 이걸 사용하고 저기가 좋다고 하니까 이거 사용하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거에서 계속 발전만 업그레이드만 하시면은 그쪽 그 학원들이 보면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 이거를 갖고 많이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교육 자료들 얘한테 부탁을 해서 조금 더 풍족하게 한 5개 갖고 있다. 그럼 20개 만드시고 30개 만드시고. 미국에서 수사를 했는데 직장인들에게 챗GPT한테 만족하냐 물어보니까 되게 70%가 불만족이 나왔습니다. 왜 불만족이 나냐? 챗GPT가 멍청하고 인공지능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고요. 회사. 근데 내가 하루에 놓으면 3개의 일을 했다면 얘 때문에 하루에 몇십 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서 싫다고 합니다. 그게 싫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오너잖아요. 학원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나의 조수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조수가 생겼다고, 나의 보조 강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만약에 실시간으로 그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그날 바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